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9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94일 차고요.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이제 곧 끝나죠. 그러면 2050 세계의 미래 보고서. 네, 네, 2050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한번 궁금해서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볼게요. 오늘 308페이지예요. 308페이지 왼쪽에 보면 브랜드 후강 대신 상품 가치 선택. 브랜드의 후강, 브랜드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품 가치를 더 보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처럼 듀프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두고 경기가 나빠서 저렴한 상품을 찾게 된 결과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듀프의 인기를 프라이스 디코딩의 틀에서 설명해보자. 프라이스 디코딩의 핵심 요소인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조합하면 상품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브랜드 가치와 상품 가치가 모두 높으면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브랜드는 흉내낸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그다음에 제품 브랜드는 흉내냈는데 품질이 형편없는 것은 흔히 짝퉁이라 부르는 복제품, 그리고 둘 다 낮으면 염가형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브랜드 가치는 크지 않지만 상품 가치는 높은 유형인데 바로 이것을 듀프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유형화에서 알 수 있듯이 듀프 소비자는 소비자가 가격을 디코딩한 결과 특정 제품의 가격에서 브랜드 후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했을 때 나타나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시 말해, 가치 방정식에서 브랜드 후광의 가치를 0으로 낮추고 오직 자신이 인정한 상품 가치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지불할 수 있는 대체제, 그러니까 즉 듀프를 꺼리낌 없이 구매한다는 것이다. 어, 후강, 브랜드는 0으로 낮추고 자신이 인정한 상품 가치를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제품들을 이제 듀프라고 하고 듀프를 꺼리낌 없이 구매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월킹백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사실 듀프는 유통가의 논란거리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듀프 제품을 정품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한 미국 코스트코를 상대로 룰루레몬의 브랜드 가치와 신용 노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틱톡이나 유튜브에는 듀프라는 해시태그 그와 함께 샤넬의 특징, 립스틱, 색상이나 다이슨 에어랩의 기능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저렴한 대체품을 찾아 비교 분석하는 콘텐츠가 넘쳐난다. 맞아요. 다이슨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되게 비싸요. 근데 드라이기가 얼마죠? 6, 70만 원 하나요? 그럴 거예요. 6, 70만 원 정도 하는데, 어, 6, 70만 원 정도 하죠. 6, 7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이 다이슨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게, 막 목욕탕에 있잖아요. 막 있어요. 그래서, 이야, 여기 되게 셋업판이네. 다이슨을 갖다 놨나 했는데, 다이슨 이제 모조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능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이 한다면은 진짜 굳이 다이슨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들에게 완벽한 듀프를 찾아내는 행위는 더 이상 가짜를 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브랜드의 거품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다는 증거이자 일종의 즐거운 게임이다. 셀프 편집 소비의 등장.
브랜드 가치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듀프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상품의 네 가지 유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인데 여러 제품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가치, 요소들을 따로따로 수집해 자신만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가치 요소 수집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브랜드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파는 가치의 조합을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각 요소를 해체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편집자적 혹은 다중인격적 소비 형태를 보인다. 최근 들어 온라인에는 연예인들의 스타일링을 재구성해 소개하는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다뤄지는 것이 공항룩이다. 스타일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특정 연예인이 착용한 옷과 액세서리, 핸드백, 신발 등을 머리 밑부터 머리 밑이래요. 같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분석해 브랜드와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총 얼마짜리 룩인지까지 알려준다. 대체로 모두 합해 1억 원을 넘을 정도로 고가의 브랜드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10만 원대의 소박한 가방과 파격적으로 1만 원대의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액세서리나 핸드백 등 뭔가 하나는 고가의 제품으로 포인트를 줘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놓치지 않는다. 스타일 큐레이션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 예산이 빠듯하거나 한정적인 일반 소비자들 또한 이와 같은 스타일 큐레이션, 더 나아가 나에게 들어가는 총 소비액을 현명하게 구성해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 참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동창들과 오랜만에 연말 송년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멋진 스타일을 완성해 보고 싶다고 가정하자. 백화점에 가서 유명 브랜드의 비싼 재킷을 구매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비싸긴 하지만 가격에 걸맞는 뛰어난 소재와 디자인의 상품 가치, 명품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와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분리할 수도 있다. 먼저 상품 가치는 SPA 브랜드나 저렴한 의류 플랫폼에서 찾는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뛰어난 품질의 원단을 사용해 기본 재킷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기에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더한다. 기본 재킷을 독특한 스타일링, 감각으로 소화하고 때로는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나 브로치 같은 작은 액세서리를 더해 전체적인 가치의 조합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브랜드의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는 편집자이자 큐레이터이다. 그래서 셀프 편집이라는 거예요. 셀프 편집. 네. 그래서 이처럼 가치 요소 수집가들은 시장에 널린 수많은 제품들을 자신만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인식한다. 이들은 브랜드가 주는 환상을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재료들을 각기 다른 곳에서 구해와 자신만의 취향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다. 이는 소비자가 단순히 구매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가치를 직접 창조하고 조합하는 생산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다. 굉장히 어, 많이 바뀌고 있죠.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뭘 사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코디 해준 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바꿔서 입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러니까 코디 해준 대로 상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셀프로 코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데 패션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또 우리 또 어떤 회장님은 본인이 이렇게 딱딱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나름의 개성 있게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312페이지 프라이스 디코딩의 등장 배경 디지털 기술이 이끄는 급진적 투명성의 시대. 투명성의 시대요. 프라이스 디코딩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정보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똑똑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시대에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는 거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기업은 제품의 원가, 제조 공정, 유통 구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했고, 소비자는 그저 기업이 제공하는 광고와 매장 직원의 설명에 의존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가격은 기업이 전응하는 것이었고, 소비자는 그 가격의 분석은커녕 그 합리성을 검증할 방법조차 없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소비자들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은 디지털 백과사전을 각자의 손안에 쥐고 언제 어디서든 가격표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베트남의 신발 공장에서 나이키 운동화가 어떤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이탈리아의 가죽 공방에서 명품 가방이 어떤 재료로 제작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었을 제조 과정이 공장 견학,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물리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 프라이스 디코딩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디코딩 과정 자체를 전문적인 콘텐츠로 만드는 새로운 미디어 권력이 등장했다. 바로 소비자 사, 저널리스트다. 이들은 과거의 인플, 인플루언서처럼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거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의 이면을 파헤쳐 다른 소비자들이 더 현명한 디코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 브로커이자 지식 가이드다. 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석적이다. 과거에는 언박싱, 즉 포장을 풀어 상품을 보여주는 영상이 인기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예 제품을 분해한다.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완전히 분해하여 사용된 내부 부품을 보여주고 원가를 분석하는 테어타운 영상이 수많은 구독자를 열광시킨다. 언박싱은 이제 한물 간 거예요. 고가의 명품 시계나 가방을 주제로 그 브랜드의 역사와 제조 공정, 그리고 현재의 중고 시세까지 분석해 과연 이 가격에 살만한 제품인가 라는 최종 평결을 내려주는 가치 분석 콘텐츠 역시 큰 인기다. 소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단 지성을 모은다. 레딧이나 국내의 다양한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전문가 뺨치는 소비자들이 모여 여러 브랜드의 청바지 데님 원단 품질을 현미경으로 비교하며
특정 화장품 성분의 실제 효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우린 이미 40년 전부터 나올 때부터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본사를 가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도 다 보이고 있고, 그쵸?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나아가 특정 브랜드에 숨겨진 공급망을 추적해 어떤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 사실은 다른 무명 브랜드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도 한다. 폭로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정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채널도 다양해졌다. 오늘날은 동일한 제품이 수많은 채널에서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팔리는 시대다. 조그만 조사를 게을리하면 남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호갱이 되기 일쑤라 소비자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가전제품의 시니얼 번호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은 한층 더 고도화된 디코더들이다. 이들은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이라도 시리얼 넘버를 통해 이 제품이 원래 백화점에 납품될 상품인지 대형 마트용인지 혹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전용 모델인지를 구분하고 각 유통 채널별로 존재하는 미세한 스펙, 차이와 가격 구조를 파악한다. 만약 판매원이 홈쇼핑용 모델을 백화점 모델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팔려고 한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서 시리얼 넘버를 조회해보고는 다음에 올게요. 라며 돌아선다. 패션 시장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관찰된다. 요즘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검색한 뒤 옷에 딸린 태그를 확인한 후 도매물에서 해당 제품을 찾아 도매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인기라고 한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에 보편하는 유통마진의 성역을 무너뜨린다. 소비자들은 이제 해외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 해외에서 국내 백화점 가격의 절반 혹은 3분의 1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내 가격에 포함된 과도한 유통 비용의 거품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하고 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급진적 투명성은 소비자에게 가격을 해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전국 브랜드가 아니라 전국 내셔널 브랜드, 그게 NB라고 한대요. 상품 가치가 높은 인디 브랜드 혹은 자체 브랜드도 프라이스 브랜드, PB, 자체 브랜드는 PB,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 브랜드는 그 NB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소비자들이 얻은 학습 효과도 중요하다. 굳이 제조사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한 상품 가치를 갖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유명 브랜드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본 경험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가치의 거품을 느끼게 하는 훌륭한 교재가 됐다. 이제는 막 공장까지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프라이스 디코딩 시대의 세 가지 딜레마는 오늘 빨리 끝낼게요. 읽는데 좀 힘들어요. 제가 골이 띵해요. 그래가지고 숨이 잘 안 서시는데 읽으려니까. 그래서 저는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빨리 마칠게요. 예, 항상 넘어서 마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는 대구에서 또 이제 행사가 있어요. 네.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서 한 분한테 전화를 안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되시는지 오시는 과정을 안 여쭤봤는데
안 오시는 건 아닌가 싶으네. 연락이 없어가지고 컨디션이 괜찮아졌는지 연락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발대식이 있어서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화요일이죠.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은 네,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2월 달에 못 들었어요. 그 명절이 껴가지고 호킨스 박사님 영상을 못 봤거든요. 요번에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야, 진짜 또 좋구나. 또 다른 어떤 순수 의식에서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 토요일 날 또 서울에서 호킨스 박사님 영상 또 보는 날입니다. 무료로 또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수업도 듣고, 네,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치유사 어제 5분 수료증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AI, 이제는 AI가 공기처럼 숨 쉬는 시대래요. AI가 내가 싫어 좋아할 판단 분별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에너지는 눈과 눈이 직접 마주쳐야 에너지가 의식이 올라가는 무의식까지 해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AI하고는 분류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체할 수가 없어요, AI가. 그래서 이 치유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가치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렇죠? 이 수업에 대한 거. 그래서 어, 열심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들어오셨나요? 명상. 네,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명상 또 하고요. 네, 명상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